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해연은 수십만 1034m에 달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세워도 물에 잠길 만큼 깊은 곳이죠. 이 어둠의 심연에 갑자기 지름 20m짜리 거대한 구멍이 뚫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닷물이 소용돌이치며 빨려 들어가고 해수면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세계 지도가 완전히 바뀌는 광경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항공모함조차 그 압력에 짓눌려 접히면서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챌린저 해연의 수압은 1제곱센티미터당 1톤이 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포털의 반대편 끝이 화성 표면, 정확히는 큐리오시티 로버 위에 열린다면 어떨까요? 지구의 바닷물이 화성으로 쏟아지면서 인류는 화성에서 액체 상태 물의 확실한 증거를 찾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구에서는 정말 극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은 바다 밑바닥에 뚫린 거대한 배수구가 지구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농구장 크기의 구멍이 뚫리고 물이 엄청난 속도로 쏟아져 들어가더라도 바다는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이죠. 지구 표면의 71%를 덮고 있는 바다의 총 부피는 약 13억 6천만 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정도 크기의 배수구로는 바닷물을 완전히 빼내는데 수십만 년이 걸릴 겁니다. 해수면은 하루에 1cm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낮아질 것입니다. 구멍이 너무 작고 바다가 너무 깊어서 표면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생기는 일도 없을 거예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극적인 장면은 펼쳐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챌린저 해연 바닥에 더 많은 배수구를 뚫어서 물이 빠지는 속도를 대폭 높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수면이 본격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지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해수면이 50m 낮아졌을 때 지도는 아직 익숙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흥미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더 이상 섬이 아니게 되죠. 도버 해협이 드러나면서 프랑스와 육지로 연결됩니다. 스리랑카는 인도와 하나가 되고 뉴기니와 자바, 보르네오 섬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거대한 땅덩어리를 형성합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곳은 네덜란드입니다. 2000년 동안 바다와 싸우며 제방을 쌓고 간척지를 만들어 온 이 나라가 마침내 높고 건조한 땅이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제방 중 일부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고립된 채 남게 됩니다. 해수면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네덜란드 엔지니어들은 이제 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쏟을 수 있게 되는 셈이죠. 해수면이 영하 100m까지 떨어지면 새롭게 드러난 해저가 땅으로 변하면서 지도는 점점 더 낯선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흑해는 더 이상 다른 바다와 연결되지 않으면서 거대한 내륙 호수가 됩니다. 태평양의 배수구에서 점점 더 많은 해역이 분리되기 시작하죠. 각 분지의 해저 지형과 물이 빠지는 속도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물이 더 깊은 수로를 파내면서 더 오래 바다로 흘러갈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지는 어느 시점에서 내륙으로 완전히 차단되면서 더 이상 물이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해수면이 200m 낮아지자 지도는 정말로 기괴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다 곳곳에서 새로운 섬들이 솟아오르고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섬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거대한 대륙 덩어리가 됩니다. 네덜란드는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며 유럽 대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일본 열도는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한반도 그리고 러시아 본토와 연결되는 육교가 형성되는 거죠. 수천 년 동안 바다로 분리되어 있던 문화권들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뉴질랜드도 새로운 섬을 얻게 되는데 이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해수면이 500m 낮아지고 바다의 맨 위 1km가 배수된 후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북극해가 다른 바다들과 차단되면서 수위 하강이 멈추죠. 네덜란드는 이제 북쪽으로도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네덜란드의 지방 이름을 딴 뉴질랜드는 계속해서 극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존의 뉴질랜드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집니다. 한편 북미 대륙과 아시아 사이에 육교가 형성되면서 사람들은 베링 해협을 걸어서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수만 년 전 인류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했던 그 길이 다시 열리는 거죠. 바다가 2km나 낮아지면 좌우로 새로운 섬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카리브해와 멕시코만은
대서양과의 연결고리를 잃으면서 거대한 내륙 바다가 됩니다. 뉴질랜드의 변화는 이제 예측조차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죠. 아마 뉴질랜드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라는 이름과는 여전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3km 낮아지면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인 중앙해령의 봉우리들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중앙해령은 대서양 한가운데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거대한 해저 산맥으로 전체 길이가 65,000km에 달합니다. 이 울퉁불퉁한 새로운 땅이 솟아오르면서 네덜란드 엔지니어들은 또 다른 도전 과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5km 지점에 도달하면 대부분의 주요 해양이 서로 분리되면서 배수가 중단됩니다. 각 내륙해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시점에서 새로운 뉴질랜드와 기존의 뉴질랜드는 거의 확실히 재통합될 것입니다. 두 땅덩어리 사이의 바다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대륙을 형성하는 거죠. 배수구가 마침내 더 이상 물을 빨아들일 수 없게 되면 놀랍게도 여전히 상당량의 물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의 대부분은 매우 얕은 바다로 구성되어 있죠. 몇몇 해구에는 여전히 4에서 5km 깊이의 물이 남아 있지만 바다의 많은 부분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지구의 기후와 생태계를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바다는 지구 기후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열을 저장하고 순환시키며 수증기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죠. 바다의 대부분이 사라지면 이 모든 기능이 마비됩니다. 해류가 멈추면서 적도의 열이 극지방으로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적도 지역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워지고 극지방은 더욱 혹독하게 추워질 것입니다. 강수 패턴도 완전히 바뀌면서 현재의 농업지대 대부분이 사막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물권의 붕괴는 거의 확실합니다. 해양 생물의 대량 멸종은 말할 것도 없고 육상 생태계도 무너질 것입니다. 식물과 동물,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대량 멸종이 일어나겠죠. 식량 사슬이 붕괴되면서 인류의 생존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수백 년 동안 자연재해와 싸워온 경험이 있죠. 바다를 막고 땅을 만들고 물을 관리하는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만약 정말로 이런 재앙이 닥친다면 우리는 네덜란드의 손에 운명을 맡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라면 이 미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방법을 엔지니어링 해낼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은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챌린저 해연 바닥에 포털이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고 실험을 통해 우리는 바다가 얼마나 거대하고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지구의 지형이 얼마나 미묘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해수면이 몇 미터만 변해도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기거나 항구가 무용지물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푸른 바다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